안녕하세요. 바른수학 원장 김민준입니다. 올바른 습관과 꾸준함의 강력함이라는 제목으로 오픈 세미나 내용 1부와 2부 영상 올렸었고요. 이제 3부 영상입니다. 1부와 2부 영상들 모두 시청하신 후에 마지막 3부 영상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와 2부에서는요, 수학의 과목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들을 드렸고요. 그 특징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학습하면 좋은지에 대한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방법들을 가지고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별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바른 수학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부 순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초등부는요, 습관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등부 때 습관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학부모님들께서 모두 아시겠지만 초등부 때는 습관을 잡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들 하죠. 그런 의미에서 강조를 드리기도 하고요. 초등부라는 교과 과정 자체가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기초를 잡는데 집중하는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량을 꾸준히 학습함으로써 반복되는 복습, 그것만으로도 초등부는 충분히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도를 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부에서는요, 고난이도의 문제를 푸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든지 성취도를 걱정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꾸준하게 학습하는 습관과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잡고 갈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등부입니다. 중등부의 포인트는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이라는 영역이 사칙연산에 머물던 것이 논리와 인과의 영역으로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1부와 2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논리적이다, 인과관계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시작되는 것이 중등부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초등부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상대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난이도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초등부 때 잡아놓은 습관들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두는 것이 중등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초등부 때의 학습량보다는 좀 더 많은 학습량, 좀 더 체계적인 습관 요구되는 시기가 중등부입니다. 고등부에서는 반복과 연습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의 유형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정형화된 유형이 있을 수 없는 시기가 바로 고등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던 유형마다 풀이를 기억하는 학습법은 효과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초등부나 중등부 때도 물론 새로운 개념들, 새로운 용어들을 학습을 하지만요, 고등부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개념들, 많은 용어들을 학습해야 합니다. 정말 쏟아진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새로운 개념들과 용어들을 많이 학습을 해야 하는 시기거든요. 초등부나 중등부에 비해서 학습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개념들, 용어들 학습도 해야 하는데 유형들도 다양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부와 중등부를 거쳐서 제대로 된 학습 습관이 잡혀 있느냐의 여부가 승패를 결정짓는 시기가 고등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의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바른 수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배우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른 수학에서는요, 소수 정예로 반을 구성을 합니다. 초등부는 9명, 중등부는 4명, 고등부는 2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단어는 최대라는 단어입니다. 최대 9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9명을 가득 채우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에 도달했을 때 제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학생들을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만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9명을 넘기진 않겠다, 4명을 넘기진 않겠다, 2명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길래 더 이상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하거든요. 제가 3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A라는 친구에게
어떤 특정 개념을 가르쳐 주고 문제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라 라고 문제를 푸는 양을 제시를 해주면요, 이제 이 A라는 친구는 문제를 풀어봐야 되죠. 그 문제를 푸는 시간 동안 저는 B라는 친구를 봐주는 겁니다. 이 친구가 문제를 푸는 동안 저는 B라는 친구에게 또 개념을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양을 제시를 해주면 이제 B라는 친구가 문제를 풀 거잖아요. 저는 그동안에 또 C라는 친구에게 가서 개념을 지도해주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아마도 A라는 친구는 문제를 다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 다시 이제 A라는 친구에게 가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순환으로 B, C, A, B, C 계속 순환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에 A라는 친구나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들이 모두 어느 정도 학습 성취도가 올라와 있는 친구들이라서 제가 어느 정도만 지도를 해줘도 스스로 학습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면요, 여기서 제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의 친구들을 더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반면에 A라는 친구는 잘하는 데 비해서 B라는 친구나 C라는 친구는 문제를 푸는 과정 중간중간에 제가 좀 더 많은 지도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이 이상은 더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정원을 판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수 정예로 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생 성취도에 따라서 개별 지도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방금 설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학생에 따라서 교재 선택이 달라질 수 있고요. 같은 교재를 선택하더라도 교재의 활용이 달라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진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은요, 엄청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온전히 혼자서 공부하게끔 놔두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주도 학습은요, 혼자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테이션을 도는 그러한 지도 방식이 자기주도 학습을 지향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과제는요, 매일 할 수 있도록 날짜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1부와 2부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도 통하는 부분인데요. 매일 일정량의 학습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채점하고 오답까지 스스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다 해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매일 소분된 양을 풀어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직접 채점하고 오답을 스스로 고치고 고치는 과정에서 못 고치겠는 내용들만 가지고 오면 과제가 전부 마무리되었다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중의 문제는 스스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 혹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수업 중에 혼자서 풀어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풀어낼 수 있게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질문을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해서 풀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별 성취도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는 성취도가 좋은 친구인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문제의 난이도를 봤을 때 이 친구가 정말 어려워할 만한 문제인지 아니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판단했을 때 정말 어려워하는 문제다 라고 했을 때는 풀이 과정에 대한 접근 방법 혹은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던져준 후에 마저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반면에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라고 하면은 문제를 좀 더 읽어보고 풀어라 라는 식으로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 풀어낼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주도 학습을 지향하는 지도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모든 문제는 노트에 풀도록 하고 있고 교재에는 채점만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선은 첫 번째, 풀이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이가 정리되는 습관이 들여졌을 때 학생 본인에게도 좋겠지만 제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점검하는 데도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제를 점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엔 오답을 복습하는 데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교재에는 답도 표시하지 않고 오로지 채점만 하기 때문에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틀린 문제만 다시 풀어보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중간중간에 수시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내용은요, 제가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는 데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것을 제가 점검하는 데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노트에 풀도록 했기 때문에 그 풀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점검이 어느 정도 되기도 하지만요, 간혹 풀이가 조금 비읍하거나 풀이가 있어야 하는데 답만 써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가 그런 문제들을 질문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하는데 주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안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등부는 4학년부터 받고 있는데요, 오후 시간대에 50분씩 세 타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주 5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학년에 대한 구분 없이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 5회 50분으로 수업을 구성한 이유는요, 매일 꾸준하게 학습하는 습관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매일 등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제는 물론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일정량 꾸준하게 학습하는 습관 들이는 것이고요. 중등부 시간표입니다. 중등부는 월수금반, 화목토반이 있습니다. 월수금반과 화목토반은 성취도의 구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요일 구분입니다. 월수금반이 편하면 월수금반을 오면 되고요, 화목토반이 편하면 화목토반을 오면 됩니다. 그래서 월수금반 같은 경우는 5시 30분부터 7시 1시간 반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목토반도 마찬가지로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렇게 오후 시간으로 적용이 되는데 토요일만 이러한 시간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시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월수금, 화목토반 친구들은 등원을 하지 않는 화목토, 월수금 모두 과제 매일 나갑니다. 고등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월수금반, 화목토반은 성취도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요일 구분이기 때문에 편한 날에 등원하면 되고요, 2시간 수업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월수금은 오후에 진행이 되고, 화목토반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동일하게 진행되며 토요일만 이 시간대에 진행되는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등부와 마찬가지로 등원하지 않는 요일에 과제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픈 세미나 때 준비했던 내용들 전부 영상으로 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처음 제작하는 부분이라 딕션도 정확하지 않고 억양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막 달아 놓았으니까요, 시청하시는데 불편하시진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거나요, 연락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선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